우와, 윈도우 배경화면이야? SNS에 올라온 환상적인 밤하늘 사진, 몽골 사막에서 찍은 건가 싶었는데 우리나라입니다. 외국에 가야만 볼 수 있을 줄 알았던 은하수,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도 잘 볼 수 있다는데요. 사실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아직도 은하수들을 보여요.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가 워낙 도시화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불빛이 많아졌지만 은하수가 보이는 명당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제 처음 은하수를 봤을 때는 조금 믿기지 않았습니다. 뭔가 하늘에 구름이 껴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뿌연 그런 띠가 지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알고 봤을 때 모두 다 별들이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웠고요. 도시의 야간 조명, 가로등 불빛, 지나다니는 차량의 라이트처럼 옛날에 비해 밤하늘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지만요. 광해, 즉 빛 공해가 적은 지역에선 지금도 맨눈으로 은하수를 볼 수 있다고 해요. 이런 곳에 찾아가면 스마트폰 카메라만 가지고도 은하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강릉 안반대기, 제주도 천백고지, 영월 별마루 천문대 등이 국내 은하수 명소로 꼽히죠. 그리고 은하수 보기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지금, 여름입니다. 여름철 지구의 위치는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 방향이 별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 그래서 밤하늘의 별들이 긴 물결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 더, 여름철 밤하늘에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수많은 부스러기들, 소행성에서 떨어진 돌덩어리나 해성에서 떨어진 얼음덩어리 같은 게 지구로 빨려 들어오면 반짝 불타며 별똥별이 되죠. 우리나라 여름에는 별똥별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 은하수 사이로 별똥별이 막 떨어지는데 가장 많은 유성우가 떨어질 때가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예요. 시간당 100기까지도 별똥별을 볼 수 있는 날은 매년 8월 13일 전후, 그것도 밤 12시쯤 가장 많이 보인대요. 별똥별, 밤하늘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니 한 군데만 집중해 뚫어져라 보지 말고 눈 흐릿하게 뜨고 전체를 보기, 매직아이 그림 보듯이요.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목, 허리 뻐근하니까 돗자리 펴고 누워서 기다리는 게 제일이래요. 그렇다면 은하수와 별똥별이 있는 여름 밤하늘 어디로 보러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 웹사이트 참고해보세요. 라이트 폴루션 맵. 전 세계의 빛 공해 정도를 색깔로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노랑, 빨강, 분홍색 지역. 밤하늘이 너무 밝아 별 보기 힘든 곳들이죠. 북한은 딱 봐도 어두워 보이지만 갈 수 없고요. 그나마 파란색 부분을 찾아야 하는데 강원 산간 지역 보이시나요? 은하수 사진 찍는 사람들은 이런 곳을 다닌다고 해요. 다만 이런 곳은 매우 어두우니까 밤길 운전 조심해야 하고요. 낮에 와서 사전 답사하는 게 안전하다고 해요. 위치를 선정했으면 이제 날씨를 누려야겠죠? 두 번째 참고할 웹사이트 클리어 아웃사이드. 일반적인 일기예보와는 다르게 구름과 안개의 양을 알려줍니다. 구름 안개칸에 적힌 숫자가 낮을수록 하늘이 깨끗하겠죠? 세 번째 참고할 것은 달의 모양.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보름달에는 별을 볼 수 없어요. 달빛이 너무 밝기 때문이죠. 그래서 봐야 할 게 이 달력. 오늘 달 모양 웹사이트. 달이 아예 안 뜨는 날이나 초승달, 금음달인 날을 체크해야 합니다. 달이 뜨고 지는 시간도 나와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달 모양을 확인했으면 그 다음 은하수 위치를 찾아봅시다. 넓은 밤하늘에서 은하수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 그 방향을 찾는 건데요. 은하수가 눈에 안 보일 때 쉽게 찾는 방법. 먼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도움을 받는 법이 있습니다. 별로 검색하면 나오는 수많은 앱들 중에 스카이뷰라는 앱. 별 이름 궁금할 때 스마트폰을 하늘로 향해 갖다 대기만 하면요, 이름 바로 뜨죠. 이 앱은 나침반처럼 자동으로 방향을 잡아줍니다. 스타워크라는 앱은 별 이름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별자리를 멋진 그래픽으로 보여줘요. 예쁘죠? 하지만 스마트폰 없이도 은하수 찾는 방법. 강 너머에 서로 떨어져 7월 7석 하루만 만날 수 있는 견우와 직녀, 설아를 떠올리면 됩니다. 여름밤 머리 꼭대기에서 가장 밝은 별 하나만 찾아보세요. 북극성 아니고요. 이 별이 직녀성 배가입니다. 서울에서도 맨눈으로 잘 보일 만큼 밝아서 쉽게 찾을 수 있죠. 직녀 근처 밝은 별 2개 중 더 멀리 있는 게 바로 견우성이고요. 그 사이에 있는 별이 백조 자리의 대네브. 이 백조가 견우와 직녀 사이로 날아가는 방향이 바로 은하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옛날에 미리네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용을 뜻하는 미르라는 단어와 하천을 뜻하는 네자를 합쳐서 용이 지나다니는 길이 아닐까라고 우리 조상님들은 생각했었고, 영어로는 밀키웨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하늘에 우유를 뿌려놓은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데, 여름철 밤하늘의 길잡이가 되는 이 세 별을 여름철의 대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은하수를 찾았으니 사진을 찍어볼까요? 비싼 카메라도 좋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충분. 아이폰보다는 갤럭시가 좀 더 좋다고 하지만 어떤 기종이든 카메라 설정이 관건인데요. 프로 모드가 있습니다. 노출을 조절할 수가 있고 수천분의 1초부터 30초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출을 오래 좀 줄수록 별이 빛을 많이 모으니까 5초, 10초 이상 주면 더 잘 찍혀요. 노출 설정.
조금 어려우시죠? 간단히 말하자면 카메라가 빛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일부러 길게 설정해서요, 어두운 밤하늘을 밝게 찍어주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보다는 일단 이 설정을 따라해보세요. 노출 시간은 10초에서 30초, 초점은 무한대 또는 무한대에서 살짝 가깝게 맞추고 ISO는 800 또는 1600 정도. 다만 사진이 안 흔들리려면 삼각대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촬영한 결과는 맨눈으로 은하수가 안 보이더라도 카메라로 빛을 모으면 이런 사진 충분히 찍을 수 있대요. 그런데 밤하늘에 빛나는 게 모두 별은 아니겠죠? 밝게 빛나는 거 보면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게 국룰인데 진짜 인공위성일까요? 가장 우리 눈에 잘 띄는 인공위성이 IS에 있습니다.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이라고 해서 아주 밝게 빛나요. 인공위성 중 가장 크고 밝게 보이는 물체가 바로 국제우주정거장. 사이즈가 축구장만 한데요. 90년대에 우주로 쏘아 올려졌고요. 지금도 우주인 7명이 체류하고 있는 기지입니다. 이렇게 큰 거 말고 작은 인공위성까지 포함하면요, 그 개수가 무려 14,000개! 특히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라는 위성을 7,000개나 발사하는 바람에 이게 우리의 별 관측을 방해하기도 한다는데요. 가끔 가다 시골에서 보면 2, 3등급 되는 별들이 수십 개가 쫙 일렬로 가는 것도 있어요. 은하철도 999처럼. 이거 다 인공위성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 인공위성을 보면 별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자, 인공위성은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요. 지구의 중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1시간 반에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거의 한 10분 정도면 시야에 사라져요. 즉 인공위성과 별은 헷갈릴 일 없다는 거. 인공위성보다 더 헷갈리기 쉬운 건 사실 행성입니다. 수금, 지화, 목토, 천의 태양계 행성 중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은 맨눈으로 보일 만큼 밝아요. 가끔은 너무 밝아서 저게 뭐지? UFO 아니야? 하는 경우도 있대요. 금성은 얼마나 밝냐 하면 1등성보다 100배쯤 밝아요. 그래서 금성이 보이면 우와! 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목성은 1등성보다 10배쯤 밝아요. 그러니까 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태양빛을 반사할 뿐이지만요, 지구랑 워낙 가까워서 이렇게나 밝게 보이죠.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는 건 덤! 한 야구 중계 카메라에 포착된 목성과 토성 사진이 화제가 된 적도 있어요. 행성들은 시기에 따라 지구에서 보이기도 안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아쉽게도 잘 안 보이는 시기라네요. 하지만 올 가을부터는 행성들의 우주쇼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왜냐? 화성이 지구와 아주 가까워지기 때문. 10월달, 11월달 되면 저녁 하늘에서 금성 보이고 목성 보이고 화성 보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성이 또 굉장히 밝게 보일 거예요. 2년 2개월마다 화성이 가까워지니까 이때마다 화성 가는 탐사선들을 발사해요. 그동안 화성에 간 탐사선들도 이런 황금 시기를 맞춰 발사됐는데요. 지구인 100만 명을 화성에 보내겠다는 일론 머스크. 서둘러야겠죠? 가을이 오면 밤하늘 붉은 행성을 찾아보며 먼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멀리 있는 별들을 보며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또 하나, 시간입니다. 8분 20초. 태양에서 나온 빛이 우리 지구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데요. 우리는 과거의 태양을 보고 있는 거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 이 별빛은 무려 4년 전에 빛입니다. 4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 아까 이야기했던 직녀성 배가는 25년 전 빛이고요. 견우는 17년 전 빛입니다. 둘은 연상연하 커플이었네요. 직녀 견우 사이 백조자리 대내부는요, 무려 1600년 전 빛! 고구려 시대 때 출발한 별빛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더 멀리 볼수록 더 오래전의 과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 성능 좋은 망원경을 개발하는 거죠.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멀리 있는 별은 129억 광년 거리. 여기서 한 발짝만 더 가면 우주의 탄생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맨눈으로 별 보는 것보다 좀 더 욕심이 난다면 망원경 사려고 검색하지 말고요, 천문대에 가면 됩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시민 천문대, 그 중에서도 많은 천문학자들이 제일로 꼽는 곳, 영월 벨마르 천문대예요. 해발 799m 산 정상에 위치해서 맨눈으로도 쏟아지는 별을 볼 수 있죠. 산길 입구부터 밤하늘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네요. 주 관측실, 입 떡 벌어지는 크기의 대형 천체 망원경. 지름 8cm가 되는 커다란 거울이 들어있어서 그 거울 이용해서 빛을 모아서 이제 하늘에 있는 어두운 천체들을 볼 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람객들이 놀러와서 볼 수 있는 망원경, 시민 천문대 중에서는 가장 커다란 크기라고 볼 수가 있고, 8억 원짜리 망원경으로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는 직접 와서 확인해 보세요.
천문대 아래로는 영월 시내의 아름다운 모습이 내려다 보이고요. 전망 좋은 카페에서 특별한 메뉴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대의 최고 장점, 흐리고 비 오는 날에도 심지어 해 떠 있는 낮에도 완벽한 밤하늘을 볼 수 있다는 점. 왜냐? 실내 천체 투영실이 있거든요. 영화관처럼 편안하게 좌석에 누워 은하수 포함 사계절 별자리와 별, 행성까지 진짜 밤하늘 못지않게 감동적이죠. 시민천문대는 연구용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좀 별을 느끼게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로 오는 거고 야경 보러 오는 거고, 그래서 별도 보이지만 주변에 볼거리도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흐린 날 할 수 있는 거리도 있어야 되는 거고. 다만 별마루 천문대는 현재 복례산 명소화 사업으로 진입로를 공사하는 중이라서요. 2025년까지는 개인 차량, 도보, 자전거 등으로 방문할 수 없고요. 반드시 예약을 통해 셔틀버스를 타고 출입해야 합니다. 어두운 밤길 운전 안 해도 되니 훨씬 편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별 보러 갈 때 필요한 것, 여유로운 마음가짐. 우리 눈은 어둠에 익숙하지 않아요. 밝은 데 있다가 깜깜한 영화관 들어가면 한참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천천히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 눈의 동공이 어둠에 적응하려면 이렇게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10분, 길게는 20분까지. 이걸 못 기다리고 핸드폰 불빛 보면 동공이 다시 줄어들어 별을 보기가 더욱 어려워져요. 대신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 동안 가족, 친구와 도란도란 별 이야기 나누며 기다리는 게 좋겠네요. 차분히 밤하늘을 보고 있으면 또 모르죠? 별똥별이 나타나 소원 들어줄지도요? 여름밤, 영월 은하수 여행 어떠세요?